성급한 레임덕, 이것은 우려인가 현실인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평론가님께서 먼저 말씀을 저는 이제 해주시죠. 언론의 보도 행태를 최근에 좀 보면 윤석열 정부 이제 보통 이제 뭐 윤비어 증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보수 언론조차도 그렇게 좀 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민주당 욕하다가 뭐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욕할 것 정도 되느냐 그러면서 계속 그 윤석열 정부의 뭐 해명 아닌 해명, 변명 아닌 변명 정도 곁들여서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비판도 하지 않는 이런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조차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막연하게 바라고 있지만 실제 성공하겠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미 다 빠져나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지했던 사람들만 남아서 정권을 유지하거나 윤석열 정부를 계속 이제 뭐 서포트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제가 언론의 요즘 태도를 좀 유심히 봤습니다. 또 대통령의 잦은 이제 실언이죠. 도스티핑 과정에서 이제 그런 문제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이제 기대치는 높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본격적으로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도 아닌 말씀하신 대로 좀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낮은 기대치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제 정권의 성과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빈약한 성과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은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좀 받을 거라고 보고 무엇보다 지금 경제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고물가에 고환율에 또 고금리에 이런 삼고 상황이 지속되면서 보통 이제 경제는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전에 심리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국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우려나 걱정들이 높아져 있고 그게 낮은 국정 지지율에도 일정하게는 저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그래서 이 경제 상황을 이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 이 위기에 대처하는 리더십을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이고 지금 경제는 거의 사실은 모피아들한테 던져주다시피 한 겁니다. 기업 재벌 대기업들하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제 경제 정책의 방향이나 수단이라는 거는 뻔하거든요. 벌써 이제 법인세 감세 나오고 뭐 종합부동산세 감세 나오고 기업 규제 완화 나오고 이게 이제 고장난 레코드판 돌리듯이 또 낙수 경제 이거를 갖다 돌리는 건데 글쎄요 한국 경제가 이미 뭐 그런 낙수 경제의 그 물방울 모아가지고 성과라고 내밀기에는 너무 커졌어요 경제가. 아니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임금 주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도 기시다 네. 총리가 그거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다시 트리클 다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과거로 돌리니까 이제 해외 언론들이 뭐라고 쓰냐면 한국에 트럼프가 나왔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 문제가 계속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 버틸 수 있을까? 오히려 저는 경제 문제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고환율, 고물가, 그다음에 고금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 저도 요즘 뭐 빚 때문에 죽겠어요. 금리 계속 올라가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감당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뭐 이제 정부가 무엇이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시장에 이제 작동되는 원리가 있으니까. 다만 정부는 뭔가 통제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희망은 좀 있어야 이 상황을 좀 극복하기가 쉬운데 이번에 이제 이복현 뭐 금융감독원장이 나와서 은행이 이자 장사한다고 막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은행에서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은행 말 안 듣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간섭이야 이런 이제 분위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 후속 조치를 뭘 해야 되는데 말만 해놓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은행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제 심지어 은행에서 아마도 보도 자료를 내는 건지 아니면은 언론에서 좀 보도해 주기를 바라는 건지 이제 나오는 게 아니 관치금융도 아니고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를 왜 국가가 관여하느냐 이렇게 돼버리면 거꾸로 돌리는 것인데 뭐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니까 국민들은 한편으로 은행에서 금리를 좀 낮춰줬으면 좋겠는데 은행에서는 왜 국가가 간섭이라고 하는데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 주제는 게 간섭한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국민들에게는 약간의 사이다 발언이었으면 이것이 은행에서 0.01%라도 금리를 좀 낮춰주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이게 뭐가 바뀌고 있다는 건데 선언만 있고 실제 행동은 아무것도 없으니 야, 이게 뭐냐.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겠죠. 유가 문제 마찬가지고 지금 물가 문제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면 결국 어느 순간에 폭발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기름값이 이제 너무 비싼데 뭐 담합 조사한다고는 하는데 정유사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조치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허풍은 좀 센데
되는 게 없다. 윤석열 정부가 말은 세게 하는데 실제로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초기니까 정책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에는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지켜는 봐야 되겠죠. 다만 정책 성과는 그냥 우연히 재수 좋게 걸려드는 게 아니고 어떤 의제 설정을 하고 국정 운영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성과가 될 수도 있고 패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 정부는 의제 설정 자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보이는 건 하나는 법치를 확립하겠다. 이것 이외에 이렇다 할 의제 설정이 없습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각종 규제 완화하고 감세하겠다. 이거 이외에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경제가 그런 단순한 해법으로 지금 이 경기가 살아나거나 지금 이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이미 이제 이 글로벌 경제 한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경제 외에 대외적인 변수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걸 헤쳐나갈 만한 대통령의 리더십 같은 게 있느냐. 이게 아무리 경제 관료들이 경험도 많고 또 경제 지식도 많고 난다긴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집권하고 있는 세력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어떤 철학과 어떤 정책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관료들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송두리째 맡긴다면 이제 대한민국 경제는 뭐 과거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벌써 조짐이 나타나고 있듯이. 저는 이제 국민들이 지금 이제 뭐 긴가민가 하면서 또 기대보다는 걱정을 많이 하면서 지켜보고 있지만 지금 이 경제 상황이 훨씬 더 악화돼서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 어떤 뇌관이 딱 터져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게 뭐 가계부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국내 경기가 큰 어려움에 빠진다면은 네. 상당한 민심의 저항으로 저는 이게 바뀔 수도 있다고.